내가 벌어놓은 돈, 노후까지 충분할 줄 알았다. 40년간 열심히 일했다. 미국에서 마트 하나 차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뛰었다. 손님 응대하고 계산대 보고 물건 나르고 창고 정리하고 명절도 없이 달려왔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지만 막상 돌아오니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미국에서 모아온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한국 생활비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물가가 너무 올랐고 병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처음엔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볼까 했는데 몇 달 만에 지갑이 가벼워지더라. 은퇴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지 않다. 오히려 더 팍팍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 그동안 한국은 살기 좋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던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당신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은 은퇴 후 예상보다 돈이 빨리 사라지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나는 이제 돈 쓸 일 없겠지? 그 착각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뭐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 나갈 구멍은 생각보다 많다. 사례 1. 한국 물가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 김 씨 68세는 미국에서 3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뉴욕에서 열심히 살아서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넉넉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슈퍼 가서 장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고기 한 근에 34만 원, 생선도 비싸고 과일도 미국보다 비싼 것 같아요. 김 씨는 처음엔 외식도 즐겼지만 3개월 후부턴 절대 밖에서 밥을 안 사 먹는다.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뉴욕보다 더 비싸게 느껴진다. 특히 외식, 병원비, 대중교통비 등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 교훈 이제 돈 쓸 일 없다는 생각은 금물.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보고 귀국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금이랑 모아둔 돈이면 되겠지? 오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모아둔 자금으로 은퇴 생활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든다. 사례 2. 병원비 진짜 감당되겠어요? 박 씨 70세는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차다. 은퇴 전에는 몸이 튼튼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고혈압, 약, 관절 치료, 정기 검진까지 병원에 갈 일이 부쩍 늘었다. 보험이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요. 치과 치료 한번 받는데 200만 원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박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050만 원이 깨진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일정 부분 커버됐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교훈 은퇴 후 병원비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건강이 좋을 때도 미리 의료비를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노후에 경제활동 안 해도 되겠지? 다시 일해야 한다. 은퇴자 중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일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면서 다시 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 사례 3. 다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이씨 66세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마트를 운영했다. 한국에서 편히 쉬고 싶어 귀국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직이라도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엔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지만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에서는 노인이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경비직, 마트 캐셔,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일밖에 선택지가 없다. 교훈 노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무조건 쉬겠다는 생각보다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한다. 한국 물가가 예상보다 비싸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해결책은 은퇴 후 한국에서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을 미리 챙기고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계획이 허술하면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잘 압니다. 오늘은 퇴직 후 창업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재정관리 팁. 퇴직 후 창업의 첫걸음은 돈 관리부터. 예산 계획과 비용 절감의 중요성.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창업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마트 운영을 하다가 은퇴 후 창업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내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매달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직원 인건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지보수 비용 등등 이 모든 항목을 미리 꼼꼼히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창업 초반에 필요 없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먼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아이디어부터 고려해 보세요. 대형 매장을 일단 열지 않고 온라인 기반이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시작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관련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창업 컨설팅을 받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전략. 창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갑자기 터지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수리비가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도 예전에 창업 초기 한 달 동안 비상금을 거의 다 써버려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6개월치 이상은 예비 자금으로 확보하자는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창업 계획을 세울 때 기본 예산 외에 별도의 비상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세요. 2. 시간 관리 및 효율성. 하루하루를 체계적으로. 매일의 루틴 재정비. 퇴직 후 창업은 시간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회사라는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모든 일정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퇴직 후 치킨집 창업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허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오늘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습니다. 체력과 정신적 부담 덜어내기. 또한 창업 초기에는 몸과 마음 모두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장시간 일에 시달리다 보면 체력 저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에는 그냥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일정한 운동과 휴식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정서적 지지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개선 과정. 실패 사례의 구체적 분석. 마트 운영과 치킨집 창업. 제가 앞서 언급한 사례 중 마트 운영에 실패했던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마트 사업을 운영하다 한국에 귀국한 후
고국의 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한 탓에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물가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의 소비 패턴, 상권 분석,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철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치킨집 창업입니다. 한 분은 치킨 열풍에 편승해 치킨집을 열었지만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지 못했습니다. 메뉴 개발, 서비스 차별화, 마케팅 등에서 큰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한동안 손님이 끊기고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얻은 교훈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략 수정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한 후 저는 재정 관리, 마케팅 전략, 고객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4. 전문가 인터뷰와 멘토 조언 성공의 비결. 저는 은퇴 후 창업에 성공한 몇몇 전문가와 직접 인터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시장에서 내가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미리 분석하세요. 합리적인 예산 계획, 초기 비용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꾸준한 자기 관리. 창업 초기엔 체력과 정신력이 곧 자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휴식은 필수죠. 유연한 전략 수정.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활용.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창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멘토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자기관리. 퇴직 후 정체성 문제. 퇴직 후에는 내가 누구였지? 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온 우리에게 퇴직은 큰 전환점입니다. 저는 퇴직 후 나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미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정체성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성취해 나가며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멘탈 케어. 창업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꾸준한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고 주말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6. 다양한 은퇴 후 창업 아이디어 소개. 퇴직 후 창업은 단순히 마트나 치킨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기반 창업, 프리랜서 활동, 컨설팅, 심지어 취미를 살린 소규모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미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어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고 또 다른 분은 요리 취미를 살려 작은 베이커리를 열어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각 아이디어마다 초기 투자 비용, 준비 기간, 예상 수익, 그리고 장단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적의 선택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7. 독자와의 소통 및 Q&A 세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 조사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은? 등등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콘텐츠에 반영하여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창업 초기에 수많은 질문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후 창업을 돕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창업은 한편으로 도전이자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돈 관리, 시간 관리, 정신 건강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자기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경험과 조언들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성공적인 은퇴 후 창업을 위한 길을 하나씩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혹은 메일로 소통해 주세요. 55세 명예퇴직 권고 후 찾아온 깊은 절망. 은퇴 후 삶은 이렇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했다. 몸담은 지 25년이 넘은 회사였다. 매일 아침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그렇게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쳤는데 한순간에 이제 떠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처음에는 현실이 잘 와닿지 않았다.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기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앉아보니 그동안 늘 바빴던 생활이 멈추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명예퇴직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 뿐이다. 작은 위로금과 함께 떠밀리듯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막상 사회에 나가면 철저히 고립된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과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례들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사례 1. 한때 잘 나가던 55세 IT 전문가, 은퇴 후 6개월 만에 무너졌다. 박진수 가명씨는 30년 가까이 IT 회사에서 일하며 수억 원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며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다. 하지만 55세가 되던 해 회사는 희망퇴직을 권했다. 앞으로 5년 더 버티면 정년퇴직인데 그냥 회사를 다니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지만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즐거웠다.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녀오고 아내와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밀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같이 밥 먹을 동료가 없었다. 한때는 하루 수십 통씩 오던 전화도 뚝 끊겼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니 지출이 부담스러워졌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데 씀씀이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웠다. 아내와 갈등도 생겼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이후 박 씨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작은 IT 컨설팅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퇴직 후 바로 목표를 정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막으려면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해 루틴을 만들 것. 동료나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경제적 대책을 세우고 가벼운 일이라도 수입원을 찾을 것. 사례 2. 퇴직 후 카페 창업, 현실은 폐업 직전. 김영숙 가명 씨는 56세에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고 동네에 아기자기한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인테리어를 하고 고급 원두를 들여왔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다. 나도 사장이 됐다. 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었고 손님이 꾸준히 찾지 않았다. 임대료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들쭉날쭉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김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은퇴 후에는 편하게 운영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남는 게 없네. 결국 김 씨는 카페를 접기로 했다. 퇴직금도 크게 줄어들었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한다면? 창업 전에 반드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할 것.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일 것.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울 것. 사례 3 퇴직 후 월 200만 원 행복하게 사는 법. 정우진 가명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큰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적당한 수입을 유지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퇴직 후 시니어 대상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삶을 잘 사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 씨는 지금도 새로운 강의를 기획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퇴직 후 적절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 부담 없는 규모의 부업부터 시작할 것. 안정적인 수입보다 지속 가능한 활동을 우선할 것. 퇴직 후 삶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은퇴 후 삶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경제적 준비 수입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지출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신적 준비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지금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자. 퇴직 후 삶, 과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에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수반되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자. 1. 퇴직 후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 뇌과학적 접근.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무기력감이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두엽의 역할.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이 없을 때 위축된다.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데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활성도가 저하된다. 퇴직 후 새로운 활동을 찾지 않으면 뇌가 급격히 둔화되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 연구 사례.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3년 내 인지 기능이 평균 12% 저하된 반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되었다. 해결책.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면서 해마를 활성화할 것. 규칙적인 일정 루틴을 만들어 전두엽 기능을 유지할 것.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로 뇌를 자극할 것. 2. 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위험하다. 생리학적 영향.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찾아온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실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르티솔과 만성 스트레스의 위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퇴직 후 수입이 불안정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 사례.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감이 높은 노년층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높고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30% 증가했다. 해결책.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여 경제적 불안을 줄일 것. 연금, 부업 등 지출을 미리 조정하여 자금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할 것.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것. 3. 운동을 멈추면 신체가 급격히 노화된다. 근감소증과 대사증후군.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근육 감소다.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 근감소증 SARCOPNIA과 노화의 가속화.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12%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노인의 사망률 증가와 직결된다. 연구 사례. 영국 노화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내 근육량이 평균 20% 감소했고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했다. 해결책. 하루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등을 할 것.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체중 운동을 반드시 포함할 것.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손실을 방지할 것. 퇴직 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퇴직 후 삶을 잘 준비하는 법을 정리해보자. 1. 뇌를 계속 사용하라. 인지 기능 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할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것.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여 전두엽을 활성화할 것. 2. 경제적 스트레스는 건강을 망친다. 고정 수입 확보. 은퇴 전에 반드시 연금과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작은 수익원을 마련할 것.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운동, 명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 3. 운동을 멈추면 몸이 무너진다. 근육 유지.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여 근육량을 유지할 것.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할 것. 단백질 섭취를 늘려 노화를 방지할 것. 퇴직 후 삶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뇌를 퇴화시키지 않는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원 확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 지금 당신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 수 없다. 지금 당장 준비하라. 그리고 은퇴 후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준비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실직과 예상치 못한 생활비. 먼저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퇴를 맞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산층 생활을 유지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을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까지 하다 보니 남은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자산 관리의 실패. 두 번째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한 이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창업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 씨는 초반 몇 달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주식 투자에 몰빵했지만 시장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힘들더군요라고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후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와 안전한 재정 계획이 절실합니다. 3. 연금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세 번째로 오랜 직장 생활 끝에 60세에 은퇴한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일정하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연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해 결국 은퇴 후 파트타임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모든 게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박 씨의 경험은 단순히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결론.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은퇴 후에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생활비 등 다양한 변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며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정말로 지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수립.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거나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간과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나 여행, 건강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연금, 개인 저축, 투자 등 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경우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 가입을 더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 지금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겨라.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문제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자영업의 실패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곧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다면 노후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은 재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세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분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처럼 모든 자산을 하나의 투자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의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돈이 없으면 노후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지옥 같은 노후가 아닌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 5년 62세 부부의 충격적 현실, 결국 전세로 밀려났다. 이 말이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경제 사정을 보면 안정적인 노후라는 말을 들어도 진짜 내 얘긴가 싶은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한평생 월급 받으며 살아왔고 나름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퇴직 후 5년쯤 지나 보니 통장 잔고는 왜 이리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지 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겪게 되는 현실과 그 무게감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죠. 1. 우리가 그렸던 은퇴의 꿈.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를 그리곤 하세요. 적당한 곳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채에 사두고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한다. 마트나 카페 같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일거리 삼아 생활비를 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생 못 누린 여유를 느낀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으니 더 이상 금전 지원은 부담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월세 수익은 많지 않고 공실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적자가 난다. 가게 운영은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다. 자녀가 독립을 늦게 하거나 신혼 초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생각보다 큰 돈이 순식간에 나가버린다. 결국 퇴직 후 5년쯤 되면 이런저런 구멍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연금 퇴직 금여유 자금으로 버틸만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누리자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빨리 닳네? 하는 위기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2. 사례 1. 큰딸 결혼 자금으로 시작된 연쇄 지출. 어씨 부부는 62세 퇴직 후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소소하게 가정용품 판매를 하곤 했다고 해요. 결혼 자금이 거의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딸의 혼수나 예식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마음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생각보다 목돈이 훅 나갔죠. 그때부터 집 수리, 양가간 예식 관련 비용, 그리고 딸 내외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지원까지 이게 다 쌓여서 어씨 부부는 슬슬 예비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퇴직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 했는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실감 중입니다. 자가로 살던 집에 대한 maintenance 비용 관리비, 수리비 등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에 예상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졌어요. 결국 몇 달 전엔 집을 전세로 돌리고 본인들은 좀 더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가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해요. 내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고 5년도 안 돼 집을 전세로 내놓고 떠나는 거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말하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큰딸의 결혼자금 지원 자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생겼을 때 다른 재정적 계획이 무너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린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방심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깨뜨린 거예요. 3. 사례 이 가게 차렸다가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경우. B씨 부부는 남편 59세, 아내 55세 시점에 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며 꾸준히 돈 모아왔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이 꽤 됐어요. 두 사람 모두 가게 하나 열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 작은 커피숍을 오픈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게 월세나 관리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바리스타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처음엔 둘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고 청소까지 전부 다 하느라 거의 고생의 연속이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텨도 수익이 변변치 않으니 결국 우리 둘이 이거 계속하다간 체력도 바닥나고 돈도 바닥나겠다 싶어 가게를 정리하려 했죠. 문제는 가게를 접으면서도 폐업 관련 정리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비 비용도 미처 못 건지고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버틸 때 쓴 대출을 갚느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 먹었습니다. 은퇴 후 5년쯤 지난 지금은 결국 예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가게 하나로 인생 역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해가 심할 줄은 몰랐다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창업 준비 없이 은퇴자 근무 조건 가게 투자라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 아끼겠지라고 단순 계산했죠. 폐업 비용까지 고려해두지 않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접어야 한다는 걸 몰랐죠. 4. 사례 3 투자 실패 후 남은 건 대출뿐. C씨는 60세에 퇴직한 뒤 퇴직금 중 1억 정도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 소개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C씨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친구가 자꾸 수익률 10% 이상 보장 같은 말로 부추기니까 흔들렸던 거죠. 처음에는 배당금도 들어오고 서류상으론 수익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2년쯤 지나면서 해외 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나라실도 이래저래 꼬이는 바람에 원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연금이 있으니 버틸 만하겠지라며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한 달 한 달 빠듯하고 부수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전부 날아갔죠. 결국 은퇴 5년 차가 되는 지금은 생활비 충당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돌려막고 있어요. 연금으로는 절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부부가 사시는 집은 아직 자가이긴 한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집을 전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은퇴 후에는 원금 보전이 최우선인데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 해외 투자,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라 해도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5. 결국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 몇 년 안에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안일한 투자나 사업 때문입니다. 처음에 집 한 채를 마련해뒀든 연금이 좀 나오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뒀든 간에 한두 번의 큰 지출이나 예상 밖의 실패가 이어지면 순식간에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돼요. 비상금 마련. 은퇴할 때 최소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은 무조건 비상금으로 묶어둔다라는 식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손대지 않을 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 구조 점검. 한 달 생활비 중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도 자동차를 2대 운영한다거나 자녀를 위해 생활비 일부를 계속 대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투자나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누구나 은퇴 후 가게 한 번쯤 꿈꾸죠. 그런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혹은 시장 조사와 운영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무리한 창업은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 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은 특히 조심.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욕심에 내가 속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거 환경의 유연성. 꼭 큰 집이나 기존 집을 고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보다 작은 집으로 이주하거나 전세, 반전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면서. 사실 퇴직 후 5년 62세 부부가 전세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점점 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어쩌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낄 정도로 길게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딱 60 넘어가면 몸도 약해지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이제 살아갈 날은 덤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찍 이 현실을 인지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진짜 필요한 자세죠.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12년 차에 접어들었다면 위 사례들이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 문제, 집 문제, 투자나 창업에 대한 문제에 언제든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막연함 대신 내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롭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은 더 살아갈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작은 지출부터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하면서 내 재정 상황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보자고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남은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길이란 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살짝 들어섰더라도 중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은퇴 준비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